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인 미국이나 유럽의 경험치가 우리나라의 방역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계속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지 기사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보도를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 뒷걸음질,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지나친 주들이 점점 늘면서 개선의 기미가 이제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지금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팬데믹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난 걸까요? 지금 확진자는 좀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중에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겁니다. 이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거의 절벽처럼 확진자가 나왔다가 절벽처럼 확진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절벽처럼 확진자가 늘었다가 절벽처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는데 사망자는 뒤에 이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진이 된다고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확진이 되면은 위중증이나 사망은 1주에서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벽처럼 확진자가 나타났다가 절벽처럼 줄어드니까 이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2, 3주 있다가 이제 막 나타나겠죠. 그럼 이 지점에서 이게 함의하는 바는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N수 자체가 늘어나니까 사망자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 확진자가 10만 명일 때 사망자가 얼마였다고 하면 지금은 10만 명일 때 사망자가 얼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오미크론이 절벽과 같이 확진자가 많아져서 절벽처럼 나빠지더라도 사망자는 뒤이어서 나오는데도 나온 사망자의 수가 예전보다 조금 높아졌지 확진자가 증가한 것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오미크론의 병원성 자체가 낮은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이 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다가 미국도 이제 아직 먹는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처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먹는 치료제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이 되면 이것도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니까. 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점에 이르려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위중증 사망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는데 이때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잖아요. 거기다가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높잖아요. 미국은 어때요? 백신 접종률이 우리보다 훨씬 낮잖아요. 우리하고 거의 20에서 25%포인트가 낮잖아요, 거기는. 게다가 고령층은 우리가 훨씬 보호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고령층은 단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접종이 됐거든요. 3차 부스터샷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 두 번째, 고위험군이 집중적인 백신 접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먹는 치료제가 미국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이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포 시스템이 전산화든지 이렇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미국보다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감안한다고 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은 훨씬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확진자 늘어나고 후행해서 사망자가 늘어난다. 우리도 그런 패턴을 따라가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이나 위중증과 관련해서 미국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점칠 수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보통 이제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정점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부터 본격적으로 오미크론과 관련된
영향이 그 유행 규모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3주에서 4주 정도를 염두에 둔다면은 2월 중순에서 2월 말 정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숫자가 줄어들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위중증 환자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에 이 영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긴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제 위중증 환자가 나타나는 패턴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더 늦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보통 확진 후에 3일에서 5일 사이에 위중증으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래 버티다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서의 위중증의 결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오미크론 변이 환자들의 상당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위중증의 여부는 이번 주 말 정도에 예.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 정도부터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 이건 11월, 12월처럼 우리가 뭔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까지 지났는데도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만에 하나 네. 줄어든다면은 그때는 설대우 교수님께서 여러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미접종자가 중증으로 빠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 데이터는 아직 쌓인 게 없습니까? 자, 그런데 예. 경험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면은 지난 금요일 미국 70%? 엘러베마 주립대학의 조도영 교수님께서 입원 환자의 70%가 미접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위중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입원 환자들의 여유 있게 잡아서 한 70% 이상은 백신 미접종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 개인이 얼마나 미접종자인 상태일 때 오미크론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아직 데이터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겁니다. 첫째, 연령.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라고 하면 60대 이상인 거죠. 60대 이상에서 백신 미접종자와 백신 접종자 사이에 있어서 오미크론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게 아직 네.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 왜냐하면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그냥 환절기 감기도 안 된다고 네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60대 이하에서도 역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 하신 분, 백신 접종 안 하신 분, 이제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런 고위험군들이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잖아요. 그죠? 하나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와 달리 우리는 전국민 예.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 진단, 신속 치료에 돌입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그것마저도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의 위중증으로 빠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속 진단, 신속 치료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미국보다는 무조건 상황이 그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네, 거기다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운이 좋은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무방비 상태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맞은 상황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네. 일본 같은 요새 경우에는 확진자가 폭증하고 그렇죠. 있죠.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예. 완화되어 있고 그리고 확진 환자 숫자도 굉장히 적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다가오면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위중증 환자 숫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사망자 숫자가 조금 늘어나지 막 그렇게 확진 환자에 네. 비례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델타 변이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4차 유행 뒤처리를 하느라고 거리두기도 약간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고. 다른 나라와 예. 염두에 뒀을 때 3차 접종을 굉장히 특히 고령층 3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를 맞은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기사들 막 이제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3차 접종을 맞은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돌파 감염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 분명히 3차까지 맞았는데도 오미크론 못 막았다 같은 류의 기사들이 쏟아질 텐데 네. 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파 감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위중증으로 입원은 얼마나 적어질지, 얼마나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건 적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